몇 살까지 해외여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는데 가장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50대를 전후해서 고혈압, 당뇨, 허리 질환 등 내 몸에 많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만약 80대에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13시간 이상 긴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야 하죠. 그리고 현지에 도착해서도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많은 관광지를 돌아다녀야 하는데 과연 80대가 되면 몇 분이나 가능할까요? 즉, 100세까지 해외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력이 가장 중요한데 젊었을 때는 건강을 과신하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50대까지는 내 몸을 돌보기보다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다가 나이가 들어 막상 해외여행을 가려고 해도 노화로 인한 각종 질병과 질환이 찾아와 투병 생활로 체력이 안 되어서 못 가거나 가더라도 기력이 딸려 제대로 관광을 하지 못하고 고생하는 경우를 숱하게 봐왔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시다면 주자를 가지고 내 종아리 둘레를 지금 바로 재보시겠어요? 경희의료원이 70에서 84세 국내 노인 657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근감소증을 진단받은 환자의 82%가 종아리 둘레가 32cm 미만이었습니다. 근감소증이 오게 되면 근력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도 저하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기능 유지가 어렵고 또한 다른 합병증까지 발생하게 되어 노년에 야외 활동이나 장기간 해외여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이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해외여행을 즐기기 위한 근육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나이대는 언제일까요? 바로 50대에서 60대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가장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50대 초반까지는 운동할 여유 없이 정신없이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거울을 보게 되면 엉덩이가 납작해져 있고 종아리나 허벅지 근육이 가늘어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노년에도 100세까지 해외여행을 즐기기 위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수로 해야 하는 2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요법입니다. 수많은 근육 중 단 하나의 근육을 고르자면 전신 근육의 3분의 2 이상이 몰려있는 허벅지 근육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당분을 가장 많이 저장하고 대사시키는 역할을 하죠. 또한 섭취한 포도당의 70% 정도를 소모해 당뇨병 예방에도 중요한 근육입니다. 50대부터 이 근육을 키워주면 노년이 되어서 같은 양의 영양소를 섭취하더라도 더 오랫동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키우기 위한 가장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운동으로는 1분 벽 스쿼트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법도 매우 간단하여 등과 허리를 벽에 밀착시킨 후 어깨 너비로 벌린 다리를 한 발짝씩 내디뎌 그대로 의자에 앉듯 몸을 낮추고 무릎을 90도에 가깝게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딱 1분만 참아보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타이머를 누르고 딱 1분 동안만 이 자세를 유지하며 버텨보십시오. 재미난 건 어느 정도 근력을 갖춘 분들도 처음에는 1분을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으로서 벽 스쿼트는 단시간 허벅지 근육 생성과 그로 인한 하체 군살 제거를 하는데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부분입니다. 당장 바로 따라 해봐도 좋을 만큼 접근성이 좋고 따라하기만 해도 흔들거리던 하체가 탄탄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식이요법입니다. 40대 이후부터는 필연적으로 근육이 생성되는 속도보다 감소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노년층과 중장년층에게는 사라져가는 근육 손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잘 챙겨 먹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사라지는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는 필수입니다.
근육 생성의 주 원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평상시 운동을 해오지 않았다면 나이가 들면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웨이트와 같은 근육 강화를 위한 고강도의 신체 활동은 노년층에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근력운동 비율은 1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력운동이 어려운 중장년층과 노년층이라면 자신의 신체 수준에 적합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 근육량을 늘려야 합니다. 근감소증을 직접 치료하는 약제는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감소를 예방하려면 근력을 강화한 운동과 함께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영양소인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이자 치료 방법입니다. 성인의 1일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영양조사를 통해 공고되는 1일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1.2g 정도입니다.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특히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근감소증 발병 위험이 큰 사람이 바로 만성질환자들입니다. 만성질환은 근육을 더욱더 빠르게 감소시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임재원 교수에 따르면 40대, 50대라도 만성질환자는 같은 나이의 건강한 일반인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근감소증 유병률은 37.8%입니다. 즉, 노인 3명 중 1명은 근감소증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매우 큰 비율이죠. 근육은 30세를 기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약 10년간 3에서 5% 감소한 뒤 40대부터는 매년 1%씩 줄어듭니다.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80대에는 인생 최대 근육량의 절반밖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근육이 없어진 자리를 지방이 채우면서 체중이 유지되기 때문에 근육 감소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근육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인생의 징검다리 시기인 50, 60대에 근육을 지키지 못한다면 80대에 잘 못 걸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근육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3명 중 2명은 단백질 섭취 부족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우 심각한 수치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의 28.7%, 여성의 20.1%만이 하루 권장량만큼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치아나 위장이 좋지 않아 소화가 안 되거나 밥, 빵, 면에 치우친 식습관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많은 고기, 생선, 콩, 두부, 계란 등을 취향의 문제로 먹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식으로만 필요 단백질량을 채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성인의 1일 단백질 공고 섭취량은 몸무게 60kg을 기준으로 하루 최소 72g 정도 채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달걀 10개, 우유 2000ml 또는 소고기 300g 등을 매일매일 먹어야 하죠. 반면 국내 65세 이상 여성의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12에서 14g, 남성은 16에서 20g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하다면 식사 외에 추가로 단백질 보충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단백질 보충제로는 분리유천 단백질이 있는데 근력 운동을 하지 못하는 평균 72세 노인들에게 분리유천 단백질을 섭취하게 했더니 근육 합성률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 영양 학회지에 실렸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보충제이니 정보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더욱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